안녕하세요. 멀티모달 러닝 세미나 얼라이먼트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문지원입니다. 멀티모달 러닝에서 얼라이먼트란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갖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익스플리싯과 임플리싯 이렇게 두 가지 서브 챌린지가 있습니다. 먼저 익스플리시트 얼라이먼트는 모델이 직접적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A woman reading newspaper라는 문장과 그와 관련된 이 이미지가 주어지면 모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운딩 박스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미지의 woman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텍스트의 woman 이 부분을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익스플리시트한 얼라이먼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플리시트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모델이 간접적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데이터 유형 간에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A person hits a ball with a tennis racket 이라는 텍스트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렇게 비디오 클립이 있다면 모델은 텍스트와 비디오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implicit alignment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explicit alignment 방식과는 다르게 모델이 특정 텍스트의 이 부분이 비디오의 어떤 부분과 정확하게 대응하는지를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xplicit alignment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와 오브젝트의 대응을 직접적인 대응을 학습을 했다면 이 implicit alignment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그런 파악하는 것을 학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타임 워핑은 두 시계열 간의 익스플리시트한 얼라이먼트를 학습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길이가 다른 두 시계열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제스처 인식하는 그런 태스크들에서 유사성을 측정을 할 때 자주 사용이 되고는 하고요. 그래서 이 DTW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제 보면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두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이 워핑되는 경로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 최적의 워핑 경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게 되면 이제 두 시계열 간에 어떤 점이 대응하는지 이 빨간색으로 이제 포인트 되어 있는 부분이 대응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대응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즉 얼라이먼트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성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explicit alignment 방법은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인데요. 이 모델은 입력 음성 프레임 시퀀스와 타겟 단어 시퀀스 간에 명시적인 얼라이먼트 정보 없이도 음성 인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음성 인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성 프레임 각각의 라벨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즉 음성 프레임 각각이 어떤 음소에 해당할지에 대한 정답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음성 프레임과 같은 경우는 H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무음에 해당하는 프레임이다 등과 같이 이 라벨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음성 프레임 각각의 라벨을 달아주려면 다량의 라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이 들고 그리고 인간은 이런 짧은 구간의 음성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라벨링을 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C 방법은 입력 프레임 각각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음성인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된과 같은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각 음성 프레임에 해당하는 이 출력 확률에 대해서 출력 확률 벡터 시퀀스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레임이 어떤 음소에 해당할지 그 확률을 나타내는 벡터 시퀀스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음성 프레임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음소에 비해서 H에 해당할 그 확률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프레임과 같은 경우는 이 일 그런 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음소에 해당할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출력 확률 벡터 시퀀스를 반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반환된 시퀀스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이 입력된 음성 피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정답 레이블 시퀀스에 대한 그 가능도 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음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 연산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보시면 이렇게 헬로라는 음성 신호에 대해서 이제 학습된 모델은 이제 프레임별로 이 각 프레임이 어떤 음소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지 그 높은 음소를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측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HLLO 느낌표라는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explicit alignment 방법은 temporal cycle consistency learning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템포럴 비디오의 얼라인먼트를 맞추기 위한 자기 지도 학습 기반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좋은 템포럴 코레스폰던스를 제공하도록 이제 최적화된 이 임베딩 공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포럴 코레스폰던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일관성을 의미하는데요.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더라도 그 순서는 일관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비디오 예시를 보시면 비디오 1과 비디오 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투수가 공을 던지는 행위라는 이 행위와 패턴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비디오의 길이가 다름에도 템포럴 코레스폰던스를 맞춰준다, 얼라인을 맞춰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순서와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시퀀스 간의 이제 연관성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특징을 자기 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트랜스퍼 러닝,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과 같은 여러 태스크에 이제 이 피처를 추출한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학습은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있는 이 점들의 수를 최대화함으로써 좋은 임베딩 공간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클 컨시스턴시라는 것은 순환 일관성으로 이 한 동영상에 이제 이렇게 여러 프레임들이 있는데 한 동영상에서 이 특정 프레임을 찾아서 그것이 다른 동영상에서 어떤 프레임에 대응을 하는지를 매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핑된 프레임을 다시 원래 동영상의 프레임에 매핑을 했을 때 이게 다시 원래 프레임에 돌아오면 이것은 사이클 컨시스턴트 하다라고 이제 이 보라색에 있는 이 부분처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너 사이클 컨시스턴트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빨간색 점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이 초록색 점이 니어스트 네이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록색 점은 다시 원래 동영상으로 돌아올 때는 이 파란색 점이 니어스트 네이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원래의 점과 다시 돌아온 점이 일치하지 않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모델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사이클 컨시스턴트한 그런 점들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사이클 백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또 사이클 백 클래시피케이션과 사이클 백 리그레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 중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이클 백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둘 다 이제 소프트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이 비디오가 인코더를 거쳐서 비디오를 임베딩해서 이제 첫 번째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프레임이 뭐 UI라는 값이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비디오 같은 경우는 각 프레임이 VI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 니어리스트 네이버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프레임인 UI, 첫 번째 동영상의 이제 i번째 프레임인 UI에 대해서 두 번째 비디오의 전체 프레임 중에서 어떤 프레임이 가장 가까운 니어리스트 네이버인지 그 소프트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식으로 뭐 이런 수식을 거쳐서 이제 이 가중치들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가중치들로 이제 각각의 가중치들의 이 비디오 프레임 두 번째 비디오 프레임의 각각의 값을 이제 가중합을 해서 V 틸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V 틸다를 계산한 이후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 100을 할 때 이제 XK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XK는 V 틸다 마이너스 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이 값들을 이제 빼서 제곱을 해서 이 XK 각각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의 각 프레임에 대한 이 X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X를 소프트 맥스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 맥스를 하면 가장 이제 값이 높은 이 프레임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온 프레임과 원래 이제 이 주황색 프레임이 일치하도록 이제 이런 일치하도록 로스가 줄어들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리그레션 부분에서는 이제 사이클 백 클래시피케이션은 미분 가능한 이런 그런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정의를 했지만, 이제 돌아간 이 다시 사이클 100한 그 지점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뭐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사이클 100 클래시피케이션과는 달리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사이클 100한 포인트가 시간상으로 가까우면 페널티를 덜 주고 멀면 페널티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의 시간적 근접성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베타라는 것을 이 틸다를 기반으로 이제 베타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이 가중치 사이클 100 할 때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 베타 값들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시간적으로 사이클 100한 그런 값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까지 그런 정보도 로스에 포함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야구공을 던지는 데이터셋, 그리고 뭐 물을 붓는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안한 TCC 방법이 거의 뭐 지도학습 방법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에서. 그리고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이 TCC를 머너멀리스 섹션으로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가의 그 각 프레임 간의 디스턴스로 어너멀리 디텍션을 이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임플리시트 얼라이먼트에 관련한 논문 여러 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임플리시트 얼라이먼트에 관한 논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이 버트라는
NLP 모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어떤 컨셉으로 학습이 되는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이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랭귀지 모델과는 좀 차별점으로 양방향으로 문장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단어의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풋 레프레젠테이션 파트에서는 이제 이 아래 그림이 인베딩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인풋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토큰 인베딩과 세그먼트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 이렇게 세 가지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토큰 인베딩에서는 이제 각 이제 토큰별로 단어별로 이제 인베딩 하고 그리고 세그먼트 인베딩에서는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그먼트 같은 세그먼트끼리 동일하도록 이렇게 인베딩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션 인베딩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문장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인베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CLS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CLS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그 토큰인데 이 CLS 토큰은 전체 입력 시퀀스에 대한 지벽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류 문제 같은 걸 수행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각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만들기 위한 입력으로 이 CLS 토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세 가지 방식의 인베딩을 거친 후에는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인 MLM 단계에서는 입력 문장에서 임의의 토큰을 대략 15% 정도 되는 토큰을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그 마스킹된 토큰을 맞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ext Sentence Prediction인 NSP에서는 이제 문서에서 이제 두 문장이 있을 때 문서에서 연속된 두 문장인지를 분류하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서로 관련이 있으면 is next로 분류하고 관련이 없는 문장이다 하면 not next로 분류하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임플리시트 얼라이먼트에서 첫 번째 이제 릴레이티드 논문인 비주얼 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미지와 관련 태스크에서 풍부한 의미를 캡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순하고 유연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비주얼 벌트는 사전 학습된 버트와 사전 학습된 그 객체 탐지 모델인 패스트 RCNN을 이제 같은 그런 모델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버트와 사전 학습된 패스트 RCN으로 만들어진 비주얼 벌트를 사전 학습해서 뭐 새로운 태스크를 또 이제 파인 튜닝하고 학습하고 뭐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와 이미지가 비주얼 벌트의 여러 트랜스포머 계층을 거쳐서 공동으로 처리되면서 이런 단어와 이미지의 이 객체 간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복잡한 연관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바운딩 박스로 나타나져 있고 그래서 이 아래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강색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게 맨, 그리고 뭐 이 민트색이 셔츠, 뭐 이렇게 바운딩 박스 오브젝트가 이제 X축에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Y축은 그 텍스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11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빨간색 바운딩 박스, 즉 이 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맨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Man wearing white shirt is walking 이거에 해당하는 이 단어들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비주얼 벌트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반영한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캡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맞는 텍스트가 이제 활성화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벌트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와 이렇게 여자가 테니스를 치는 이 이미지와 A person hits a ball with a tennis racket이라는 이 텍스트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처럼 텍스트가 이제 각각의 토큰이 이렇게 세 번의 그 버트와 동일하게 세 개의 이제 인베딩을 거쳐서 텍스트가 인베딩 되고, 그리고 이제 페스터 RCNN으로 사전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이 이미지와 세그먼트,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의 인베딩을 거쳐서 이미지를 인베딩하게 됩니다. 이 인베딩들이 같이 이제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이제 두 가지 오브젝티브를 이제 달성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브젝티브 1은 이렇게 여기 이 텍스트에서 토큰의 일부가 마스킹이 되고, 모델은 이 트랜스포머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와 시각적 맥락을 다 반영을 해서 이 다시 이제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브젝티브는 이제 제공된 텍스트가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제공된 텍스트라고 할 때 이 텍스트가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벌트에서 두 번째 프리트레이닝에 해당되었던 NSP와 유사한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코코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5개 서로 다른 캡션이 있습니다. 뭐 5개의 캡션 다 뭐 동일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캡션인데 서로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5개의 캡션 중에서 이미지를 묘사하는 2개의 캡션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는 실제 데이터를 설명하는 진짜 맞는 캡션이고, 다른 하나는 50%의 확률로 실제 이미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의 확률로 무작위로 선택한 캡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5개 중에서 뭐 한 개만 진짜 이 그림을 설명하는 캡션이고, 하나는 이 그림을 설명하는 캡션이 아닌,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한 캡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모델이 실제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과 무작위로 선택한 이 캡션을 구별하도록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벌트가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 정보를 이해를 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임플리시트 얼라이먼트 논문은 VIR BERT라는 Vision and Language BERT라는 논문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깊은 상호작용을 잘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두 개의 병렬적인 벌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여기 코 TRM이라고 있는 코 어텐셔널 트랜스포머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상호작용,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 어텐션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제 기존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과의 이제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스탠다드 인코더 트랜스포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입력에서 쿼리와 키와 이제 밸류를 모두 뽑아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제 거쳤는데, 코어 텐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는 각각의 이제 모달리티에서 쿼리 키 밸류를 이제 뽑아서 다른 이제 모달리티의 블럭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모달리티의 키와 밸류가 다른 모달리티의 멀티 헤드 어텐션 블럭에 전달이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각 스트림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지 컨디션드 랭귀지 어텐션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 스트림에서는 랭귀지 컨디션드 이미지 어텐션을 수행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모델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뭐 좀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앞서 비주얼 벌트와 마찬가지로 VIL 벌트도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있습니다. 컨셉은 거의 유사한데요. 먼저 마스크드 멀티 모달 이 모델링 이 파트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영역을 임의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벌트와의 차이점이 이 BI 벌트는 이미지도 마스킹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모델이 이 마스킹된 부분을 나머지 입력을 기반으로 뭐 이 랭귀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도 이제 모두 이제 포함을 해서 이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랭귀지에 대한 정보도 모두 고려를 해서 이 오브젝트가 속한 클래스를 예측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모달 얼라이먼트 프레딕션 이 트레이닝 태스크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이제 정확한 대응 관계를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앞에 비주얼 벌트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음, 주어진 이미지 자체가 주어진 이제 텍스트와 문맥적으로 동일한 이제 대응 관계라면 이제 얼라인드라고 예측을 하게 되고, 대응하지 않으면 not aligned로 예측하는 그 버트에서는 NSP와 유사한 컨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임플리시트 얼라이먼트 논문은 LX 머트라는 Learning Cross Modality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방법인데요. LX 머트는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인코더, 이 부분은 이제 객체 관계를 학습하는 인코더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학습하는 랭귀지 인코더, 그리고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를 학습하는 크로스 모달리티 인코더, 이렇게 세 가지 인코더로 구성된 대규모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미지 부분을 보시면 앞에 앞선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학습된 객체 탐지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region of interest 영역, 즉 이 바운딩 박스에 포함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영역과 그 이 바운딩 박스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포지셔널 이제 포지션 피처를 이제 잘 이제 뭐 결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피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피처에 대해서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인코더, 이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고 인코더를 거쳐서 이제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음, 네,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인데, 이제 앞선 모델들과의 차이점은 앞선 모델들은 벌트를 기반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 모델은 사전 학습된 버트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무작위로 초기화한 후에 이제 이 일련의 자체적인 프리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워드 임베딩과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 인덱스 임베딩으로 이제 피처를 만들고, 이 피처에 대해서 랭귀지 인코더를 거쳐서 이제 아웃풋을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영역과 그리고 텍스트 영역에서 반환된 아웃풋을 가지고 크로스 모덜리티 인코더를 거쳐서 이제 상호적인 이런 관계를 학습을 하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비전 아웃풋, 그리고 이 CLS 토큰에서 이제 크로스 모덜리티 아웃풋을 내뱉게 되고, 그리고 랭귀지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풋 인베딩과 싱글 모달리티 인코더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pre-trained fast RCNN과 같은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ROI 피처와 포지션 피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제 피처에 대해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후에 이제 평균을 내서 이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워드 임베딩과 인덱스 임베딩 마찬가지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이제 임베딩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싱글 모달리티 인코더는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셀프 어텐션과 피트 포더 네트워크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는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와 동일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싱글 모달리티 인코더를 거친 후에 크로스 모달리티 인코더에서는 이제 싱글 인코더 모달리티 인코더에서 나온 이 아웃풋에 대해서 먼저 이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랭귀지 피처가 H고 비전 피처를 이제 V라고 할 때 K번째 레이어에 대한 이 랭귀지 피처는 크로스 어텐션을 이제 거치면 크로스 어텐션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K-1번째 레이어에서의 랭귀지 피처와 그리고 이제 K-1번째 레이어의 전체 비전 피처에 대한 이제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K번째 레이어의 비전 피처도 마찬가지로 이전 레이어의 비전 피처와 이전 레이어의 이제 전체 랭귀지 피처에 대한 셀프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자기 이제 자신과 나머지에 대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LX버트의 프리트레이닝은 대략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마스크드 크로스 모달리티 랭귀지 모델링 부분은 버트와 유사한데요. 이렇게 이제 인풋 텍스트에 대해서 이미의 토큰을 마스킹을 하고 이제 이렇게 토큰을 마스킹한 다음에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인코더를 통해서 같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시각 모달리티의 정보를 통합을 해서 이 마스킹된 부분을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강색과 보라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마스크드 오브젝트 프레딕션 이 부분에서는 일부 객체에 대한 피처, ROI 피처를 마스킹을 하고 이제 이 윗부분 마스크드 크로스 모달리티 랭귀지 모델링과 유사하게 이 마스킹된 피처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측을 할 때 랭귀지에 대한 정보도 모두 고려해서 이렇게 ROI 피처에 대한 리그레션을 한다. 그렇게 해서 L2 로스에 기반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스킹된 ROI 피처에 대해서는 이제 리그레션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 클래스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제 나타낸 부분이 크로스 모달리티 매칭과 이미지 퀘스천 앤서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크로스 모달리티 매칭은 이 CLS 토큰에 대해서 문장과 이미지 간의 일치성을 학습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CLS 토큰의 이미지와 그리고 텍스트 랭귀지에 대한 이제 모든 이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CLS 토큰에 대한 문장과 이미지 간의 일치성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지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단계에서는 이 이미지에 관련돼서 이 질문에 대한 아예 답변 자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이 LX버트라는 모델이 사전 학습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비전과 랭귀지의 그런 상호 관계를 잘 포착하기 위한 프리트레이닝 방법이었습니다. 즉, 비주얼 벌트나 BIL 벌트, LX 머트 다 아직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고, 그 이후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